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이죠.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험물 저장설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지하 관리실 설치되어 있을 때 포소화 설비 이용해서 가득 차는 팽창비를 물어봤죠. 자, 여기에 보면 팽창비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팽창비라는 건 뭐냐면 발포 전 수용의 그 최적분해, 그죠? 발포 후의 최적이 되겠죠. 후에 최적이 되는데, 최적은 뭐예요? 최적 같은 말은 부피가 됩니다. 부피. 또 같은 말은 뭐다? 용량. 그죠? 같은 말은 뭐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바로 곱하기 세로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발포전은 얼마입니까? 발포전 3,000이죠. 3,000. 발포는 얼마입니까? 24,000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면 3824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8에서 답은 3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연소에 대한 설명 옳은 건 나와 있죠? 옳은 겁니다. 액체 가열물의 인화점은 액면에 증발된 증기 농도가 연소 하한계에 도달하는 최고 온도가 아니고요. 최저 온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면 하한계는 낮고 연소이 넓을수록 연소의 위험성이 감소된다 나와 있는데, 자, 봅니다. 이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X축은 온도가 되겠고요. Y축은 농도가 되면 이 포화 증기가 곡선이 되겠고요. 얘가 연소 공매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하한계가 되는 거고, 여기 상한계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온도가 하부 인하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상부 인하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폭발범위 CS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한계가 낮고 이게 점점 낮아지거나 또 상한계 연소이 넓어지면 위험성이 어때? 위험성이 증가되겠죠. 틀렸습니다. 3번 봅니다. 기체감 연소점은 점화된 이후에 제거하여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온도인데 이 최저 온도가 되는 거고, 사실 기체는 연소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왜? 한번 딱 붙으면 물이 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체는 연소점이라 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 인화점에 실험하는 도구가 달라요. 우리 연소범위를 실험하는 도구는 이 수직로에서 실험하는 거지만 액체는 뭐다? 스며드는 걸 실험하기 때문에 기체를 가지고 인화점을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물론 불이 붙는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체가 연소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답은 물론 최저 온도가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파라핀계가 나와 있는데, 파라핀계는 자 CH4, C2H6, C3H8 이런 거잖아. C4H10 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원자 탄소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발열량이 커집니다. 발열량이 커지기 때문에 발화점은 낮아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인화점은 또 높아질 수가 있어요. 위로 갈수록 기체가 되는 거고, 기체가 불이 잘 붙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탄소수가 적으면 발화점이 높아진다. 맞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발화점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발화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 3번 보겠습니다. 연소가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PVC가 나와요. 폴리염화 비닐이 할 수 있고, 염화 비닐 수지를 할 수 있는데, 얘 C는 CL이 나온다는 거죠. 항화수는 H2S죠. 항화수라는 것은 주로 달걀성 냄새가 난다든지, H2S가 나오면, S, 불완전 연소, 또 계란 썩는 냄새, 달걀성 냄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얘는 뭐냐면 마취성입니다. 자극성이 아니라 마취성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자, 2번 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얘는 CL이 나와야 돼, CL. 그래서 CL 나오는 건 포스겐 뭐 이런 건 COCl2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틀렸고. 자, 앙산가스는 SO2가 되는데요. 얘는 주로 이제 완전 연소 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CS2가 있는 이氧화탄소인데 산소가 있을 완연소하게 되면 H2는 나오지 않겠죠. 왜? H가 없으니까. 그러면 CO2가 나올 거고, 또 여기 뭐가 나옵니까? C가 있으니까 S가 있으니 SO2가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C, 두 번째는 S, 세 번 산소를 맞추면 C는 맞추면 한 개 오케이. S는 두 개 있으니까 E. 그러면 산소는 몇 개? 산소는 몇 개 있니? 산소는 4개. 2개 있으니까 합은 6개니까 3을 적어줘. 그러면 이氧탄소 1일 때 산소는 3, 얘는 2, 얘는 1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된다. 그 다음에 SO2는 좀 완연소 날 때 나오는 S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질산은 N이 나와야 되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포스겐은 COCl2가 되는데 동물의 털은 S가 나와야 되면 틀렸습니다. 염화수는 염산인데 5ppm 맞고요. 불산은 3ppm인데 물론 ppm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TLV라는 개념이에요. TLV가 됩니다. 그래서 철근을 녹슬게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불성에서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것도 염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사는 뭐야? 모래 유리를 부위시키겠죠.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4번 문제인데 물약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물약제입니다. 자, 약제 파트는 물론 수계가 있고 가스계가 있는데요. 자, 물약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구입하기 손쉽고 비교 저렴합니다. 맞습니다. 일반화제는 우수한 소약 능력이 발휘하나 B급은 오히려 하락될 수 있고요. 연습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이 이렇게 존재하면 기름이 어때? 기름은 주로 어디? 위에 있겠죠. 위에. 그러면 물을 뿌리면 물이 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깔려서 연수이 확대된다 보시면 됩니다. 불이 나면 연수이 확대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중류 같은 경우는 무상일 때 소화할 수 있겠죠. 자, 또한 C급 화재는 소화 가능하지만 감전 위험이 있다. 맞고요.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발률을 감소시키게 하는데 봉상주소 효과적이다.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틀렸습니다. 입자 크기를 작게 한 표면 증가돼 열 흡수하여서 기가 용이하게 되므로 입자 직경이 작은 영향이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이 더 효과가 크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몇 번? 3번이 더 틀렸어. 3번은 뭐다? 무상이 더 효과가 더 크다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소방설의 분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 설비를 비상경보설비라 합니다. 비상방송설비, 통합감시설. 통합감시설은 주로 공동구에 설치합니다. 비상조명 등 피난기구는 얘는 피난구조설비가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피난구설비는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기구가 있고 유도등이 있고 인명구조기구가 있고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는데 맞습니다. 소화용설비도 맞고요. 소화설비도 맞습니다. 물론 소화기구는 소관자가 있겠죠. 소화기, 간이소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있다는 것. 또 소화용구에는 자 애외투소가 있죠. 소화용구에는 에어로졸 소화용구, 정확히 보자면 에어로졸식 소화용구가 있고 소약제 외 투척용, 소공간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자, 6번인데 자, 옳지 않은 거죠. CO2 소화 설비는 주로 냉각, 질식, 피복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부촉매 가장 거리게 뭡니다. 자, 7번 봅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주로 이류위험물이니까 이류위험물은 물을 뿌리면 주로 수소가 나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인류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소가 나올 수 있고요. 3번은 뭐냐면 3번은 탄화칼슘 같은 경우는 3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보수계는 뭐냐면 보수계는 할론 104를 뿌리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할론 104는 CCl4가 되겠죠. 자, 8번 봅니다. 원인수사는 옳지 않은 나와 있는데 3번은 물론 탄화칼슘. 탄화칼슘은 우리가 카바이트입니다. 삼류위험물에 300이 있는 거죠. 자, 연소 경로 확대물, 연소 사항이 되겠고요. 연기, 폭발, 얘는 피해 조사 중에 기타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소방 방할설 조사가 있고 원인에 들어갑니다. 발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피해가 되겠죠. 자, 9번 문제가 조금 어렵다 할 수 있는데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존스는 자연과 준자연과 이를 나눌 수 있는데 준자연은 장기간 걸쳐 발생되는 거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상기온은 뭐다? 기상학적이 됩니다.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홍수 또한 뭐다? 준자연이 됩니다. 홍수가 자연이 아니라 준자연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존스는 자연, 준자연, 인이가 있는데 여기서 준자연은 장기간 걸쳐 있는 온난화 사막화 같은 건데 이상기온은 기상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홍수로 많이 찍었을 거예요. 홍수는 준자연이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준자연이 된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임용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와 임용 영상이 되죠. 임용은 신승전파, 강휴, 직정, 강복, 면, 해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 채용, 그 다음에 전복, 감봉, 파견. 자, 감봉은 없어요.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령 이상 임용이라는 것이 뭐냐도 기억해야 돼요. 신승, 전파, 강유, 직정, 강복, 면회파라고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봤고요. 다음 또 이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